대한민국 인터넷 40년, 일본은 왜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는가? 대한민국 인터넷의 역사는 단순히 컴퓨터 몇 대를 연결한 기술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변방에서 출발해 어떻게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역사이며, 그 시작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와 당시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지금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연결하는 1200bps 전용선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SDN 시스템 디벨로프먼트 네트워크의 출발이었다. 당시 연결된 컴퓨터는 서울대학교의 PDP 계열 컴퓨터와 구미에 있던 연구소의 VAX 컴퓨터였고, 화면에 데이터가 오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네트워크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완전히 상용화된 뒤 남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세계적으로 낯설던 시절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고 직접 연결하고 직접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카이스트가 SDN에 연결됐고, 1984년에는 미국의 CS넷과 연결해 전자우편을 주고받았으며, 1986년에는 국내 최초의 IP 주소가 할당되고, 1987년에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도메인인 KR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면 더욱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일본 역시 결코 인터넷 후진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은 1984년 도쿄대학교와 도쿄공업대학,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를 연결한 JUNET를 시작했고, 그 이후 WID와 같은 연구망을 발전시키면서 일본 인터넷의 기반을 만들어갔다. 일본 역시 인터넷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인터넷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양국 모두 상당히 일찍 출발했다. 차이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연구실 안에 가둬두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국민 전체의 생활 인프라로 만들기 시작했다.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KURNET라는 이름으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고, 당시 속도는 고작 9.6kbps에 불과했다. 지금의 100mbps와 비교하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린 속도였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일반 국민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브루넷과 하나로통신, 그리고 한국통신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1998년과 1999년을 거치면서 케이블과 ADSL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됐다. 전화선을 붙잡고 몇 분씩 기다리던 시대가 끝나고 인터넷을 하루 종일 켜놓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인터넷의 운명이 결정됐다. 인터넷이 빨라지자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자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자 다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몰려들었다. 속도가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사용자를 만들고 사용자가 다시 시장을 키우는 거대한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PC방이 전국을 뒤덮기 시작했고, 온라인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포털 사이트와 검색 서비스가 등장했고,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가 생겨났으며,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뱅킹이 빠르게 확산됐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터넷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다. 인터넷을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빨리 써버린 것이다. 기술을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엔지니어가 기술을 만들면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고 국민이 사용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기업이 다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는 다시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과 LTE가 생활 속으로 들어왔으며, 이후 5G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디지털 신경망으로 발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의 발전을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
여기서 일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 역시 엄청난 통신기술 강국이었다. NTT는 이미 1980년대부터 광섬유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1988년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 ISDN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광통신망 확대에 막대한 기술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FTTH 서비스인 BFLETS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일본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을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일본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은 이미 거대한 전화망과 ISDN이라는 강력한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NTT는 1988년부터 ISDN을 상용화했고 인터넷이 확산되던 시기에도 기존 ISDN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실제로 OECD 자료를 보면 일본의 기존 통신 사업자인 NTT 이스트와 NTT 웨스트는 2000년 이전까지 DSL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ISDN을 중심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는 데 대한 사회적 저항도 상대적으로 작았고 정부와 통신기업들은 전국적인 초고속망 구축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기업들은 경쟁했고 소비자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요구했고 시장은 그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의 성공에 발목을 잡히기보다 미래로 뛰어들었다. 일본은 이미 가지고 있던 통신 인프라가 강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절박함이 강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절박함이 대한민국의 속도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비교적 작고 인구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인 고속망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국토가 길게 뻗어 있고 산악지역과 도서지역이 많으며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권과 지방지역 사이의 지리적 조건도 복잡했다. 그러므로 전국의 동일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깔아버리는 데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단순히 지리적 조건만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단순히 통신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고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빠른 기술 수용성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연쇄적으로 등장했다. 온라인 게임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했고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발전했으며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됐고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됐으며 나중에는 배달 플랫폼과 동영상 플랫폼 그리고 각종 모바일 서비스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인터넷 속도만 빠른 나라가 아니었다. 인터넷을 가장 빨리 생활 속에 집어넣은 나라였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인터넷 역사에서 갖는 진짜 의미다. 2020년대가 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신망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 스마트 공장을 연결하는 국가의 신경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초고속 인터넷에서 5G 그리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를 다시 일본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약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기술과 거대한 기업 그리고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다. 지금도 일본의 광섬유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과 일본은 OECD에서 방통신 강국으로 나란히 올라가 있다. 2023년 기준 고정형 브로드밴드에서 광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약 89.6%, 일본이 약 79%였다. 그렇다면 국뽕식으로 말하면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 인터넷을 발명해서 이긴 나라가 아니다. 인터넷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가장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가장 빠르게 생활 속에 집어넣고 가장 빠르게 산업으로 연결한 나라라는 것이다. 일본이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뛰어난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그 고속도로 위에 누구보다 먼저 자동차를 올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일단 달리기 시작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 차이를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 써본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써보고, 새로운 앱이 나오면 써보고, 새로운 결제 방식이 나오면 써보고,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써본다. 실패하면 버리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갈아탄다. 이 엄청난 소비자의 속도가 기업의 속도를 만들고, 기업의 속도가 다시 기술의 속도를 만든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의 숨은 힘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을 굳이 국뽕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광 케이블을 더 깔고 5G 기지국을 더 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까지 따라잡아야 한다. 기업이 실패를 감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속도까지 따라잡아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는 속도까지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가 오면 일단 한번 써보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바꾸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속도까지 따라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습관이고 기업 문화이며 소비 문화이고 국가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역사는 단순히 1982년 서울대학교와 연구소, 컴퓨터 2대를 연결하면서 시작된 통신기술의 역사가 아니다. 1200bps에서 시작해 초고속 인터넷으로 달렸고, PC방을 만들었고,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고,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LTE와 5G를 거쳐 이제 인공지능과 초연결 네트워크의 시대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그 자체다. 1982년에는 컴퓨터 2대가 연결됐다. 1994년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됐다. 1999년 전후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폭발했다.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국민의 손안에 들어왔다. 2020년대에는 5G와 클라우드와 AI가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를 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쟁은 속도가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빠르게 인공지능을 연결하는가? 누가 더 강력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결합하는가? 누가 인터넷을 넘어 AI 시대의 국가 신경망을 먼저 완성하는가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도 강하고 미국도 강하고 중국도 막강하다. 그리고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1등도 영원한 2등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해봤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느린 전화선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바꿨고, 인터넷을 국민의 생활 속으로 밀어넣었고, 세계가 스마트폰을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1982년 서울대학교와 연구소 사이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오갔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인터넷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200bps에서 기가비트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AI로, 그리고 인간에서 인간을 넘어 인간과 기계와 인공지능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고, 그 인터넷을 누구보다 빠르게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으며,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진짜 이유다.